실전 모의고사 5회 문제 1 작업 준비입니다. 문제 1 작업 준비에서는 크게 두 개의 세부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세부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첫 번째 지시사항이고요. 두 번째 세부 문제의 경우에는 첫 번째 세부 문제를 풀이하면서 모델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시사항에 따라서 추가 편집하는 것이 두 번째 세부 문제입니다. 첫 번째 세부 문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연결 패널을 이용하여 데이터 파일을 추가하는 것이 첫 번째 세부 지문이고요. 두 번째 세부 지문의 경우에는 2022년, 2023년, 24년 그리고 여행 상품 테이블까지를 결합하는 것이 두 번째 세부 문제입니다. 세 번째 세부 문제의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되는 12개의 필드를 피벗하는 것이 세 번째 세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세부 문제에 각각의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데이터를 편집하는 것이 첫 번째 지문이고요. 두 번째 지문의 경우에는 기준연월 그리고 기준연월 날짜 필드를 추가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세부 문제의 경우에는 상품 가격 피벗 필드 값을 이용해서 계산된 필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문제 작업 준비 첫 번째 세부 문제를 살펴보면 답안 파일을 열고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부 지문을 살펴보면은 연결 패널을 이용하여 데이터 파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지문을 수행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 2-1-1 시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연결 패널에서 데이터 파일을 추가하기 위해 이 상단에 있는 툴팁의 태블로 아이콘 모양 위에 마우스를 얹고 클릭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연결에서 파일의 연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5회에 해당하는 소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5회의 소스, 그리고 문제 1 언더바 데이터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추가해야 될 데이터 이름을 살펴보면은 여행지 3개년 판매 수량입니다. 이때 해당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해당 파일을 불러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불러오는 시트는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여행 상품까지 총 4개의 시트를 불러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데이터 원본 편집창에서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여행 상품을 결합하는 것인데요. 먼저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까지 이 3개의 시트를 유니온하여 결합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패널에서 새 유니온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있는 캔버스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유니온 팝업 창에 왼쪽에 있는 시트에 2022년, 그 다음에 23년, 24년 순으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3개의 데이터가 유니온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데이터를 유니온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유니온했던 논리적 테이블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첫 행을 필드 명임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에 바로 밑에 보면은 필드명 자동 생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데이터 상에 첫 번째 줄이 필드명이 되는 것이 아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클릭해서 첫 행은 필드명임이라고 다시 넣어주게 되면은 안 보였던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합된 유니온을 기준으로 여행 상품 테이블을 왼쪽 조인하여 물리적 테이블을 생성을 할 건데 물리적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 논리적 테이블 위에 마우스를 얹고 더블 클릭하여 물리적 테이블 편집 창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왼쪽 조인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 시트에 있는 여행 상품을 드래그하여 물리적 테이블 편집창에 배치해 주시고요. 조인의 방식을 변경해 주기 위해 벤 다이어그램 위에 마우스를 얹고 클릭, 그리고 나서 왼쪽 조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인해야 되는 기준은 유니온의 상품 아이디 컬럼과 여행 상품 테이블의 상품 아이디 컬럼을 이용해서 조인할 거고, 실제 두 필드들이 제대로 매핑이 됐는지 확인한 다음 문제 없으면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리적 테이블 편집이 종료가 되었으면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 세부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의 필드를 피벗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필드를 피벗하기 위해 먼저 1월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12월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나타나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피벗을 누르게 되면은 첫 번째 세부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세부 문제는 첫 번째 세부 문제에서 모델링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래 지시사항에 따라 편집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부 지문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지문은 데이터 원본 편집창에서 지시사항에 따라서 데이터를 편집하는 건데요. 먼저 모델링한 논리적 테이블 이름을 변경을 하기 위해 이 논리적 테이블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 주시고 3개년 언더바 판매 현황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년 언더바 판매 현황. 그리고 나서 입력이 끝났으면 엔터를 눌러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유니온으로 결합된 물리적 테이블 이름도 변경을 해줄 건데요. 물리적 테이블을 변경하기 위해 논리적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니온으로 결합된 물리적 테이블 이름을 변경을 해주실 건데, 이때 유니온으로 결합된 이 왼쪽에 있는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연도별 언더바 현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수정이 끝났다면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물리적 편집창에 편집이 마쳤으면은 닫기를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세부 지문을 살펴보면은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상단에 있는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클릭하신 다음에 전국 언더바 여행 상품 언더바 판매 현황 입력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름이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부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준연월 그리고 기준연월 언더바 날짜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한 필드를 생성을 해줄 건데요. 첫 번째로 추가해야 될 필드 이름은 기준연월입니다. 테이블 이름 필드랑 피벗 필드 필드명을 결합해서 사용을 할 건데, 먼저 데이터 그리드에 있는 테이블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2024년, 2023년, 그리고 아래로 좀 더 내려보게 되면 202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피벗 필드명을 살펴보게 되면은 피벗 필드명에는 12월, 1월, 2월, 3월 해서 11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준연월을 만들기 위해 테이블 이름 위에 마우스를 얹고 나타나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름을 기준연월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이블 이름과 피벗 필드명을 결합을 해줄 건데요. 문자열을 결합할 때는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두 명칭이 하나로 합쳐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만드는 필드 이름이 기준 연월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테이블 이름과 우리가 아까 피벗으로 생성했던 피벗 필드 명의 이름이 합쳐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야 될 필드는 기준 연월 날짜입니다. 이번에 기준 연월 날짜는 기준 연월 필드를 이용해서 날짜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기준 연월 필드 위에 마우스를 얹고 나타나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기준 연월 언더바 날짜, 그리고 나서 데이트 파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해당 문자열을 날짜로 바꿔줄 건데요. 이때 나타나는 표시 형식을 보면은 YY, YY, 연, 그리고 대문자 M, 월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보게 되면은 각각의 기준 연월에 따라서 날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데이트 파스까지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표시되는 것처럼 시간까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짜 값만 표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시 우클릭해서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편집을 들어간 다음에 변환된 날짜 데이터를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감싸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까 시간까지 나타났던 부분들이 절삭되어 연월 일까지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상품 가격과 피벗 필드 값 필드를 이용하여 계산된 필드를 추가할 건데 이때 추가해야 될 계산된 필드의 첫 번째 이름은 상품 가격 원재거라는 필드입니다. 문자열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해당 값을 측정값으로 사용하기에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숫자만 표시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마우스를 상품 가격 위에 얹고 나타나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상품 가격 언더바 원재거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replace라는 걸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해당 문자열 중에 원이라는 값을 아무것도 없도록 대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타나는 값이 전부 다 숫자이기 때문에 int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걸 숫자형으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품 가격에 단위가 들어가 있던 상태에서 단위가 제거된 상태로 문자열이 숫자형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피벗 필드 값과 상품 가격 원 제거를 이용해서 매출액을 계산을 해줄 건데요. 먼저 앞에서 생성했던 상품 가격 언더바 원 제거 위에 마우스를 얹고 나타난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필드 이름에 매출액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상품 가격 원 제거에 먼저 다 더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썸에서 피벗 필드 값까지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해당 여행에 대한 실제 판매의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계산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